즐거운 한국어 초급 1-13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제목의 단원에서 이제 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물이었죠. 지난번에 주제가 선물 살 곳, 장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 선물에 대해 조언해 주기. 하나는 구하고 하나는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사요? 그럼 어디가 어떨까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문화. 선물로 돈을 주나요? 돈을 선물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선물을 살 곳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에디 씨, 이 사람은 엔젤 씨예요. 그래서 선물을 지금 요거예요. 어머님이죠? 어머님한테 왜 에디 씨는 왜 화장품을 사요? 어머님한테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풍선이 이렇게 돼 있고 화장품들인 것 같으죠? 그림이 좀 그렇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는 어떨까요? 지금 화장품 코너에 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아마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노트북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가 어떨까요? 상가한 화장품 가게가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들으실 때는 이 QR 코드를 이렇게 스캔해 갖고 카메라로 찍어서 링크를 누르면 이 대화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제 1. 선물 살 곳에 대해 조언 구하기. 엔젤 씨, 요즘 인기 있는 화장품은 어디에서 사요? 왜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상가 안에 있는 화장품 가게는 어때요? 싸고 종류가 많아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다지 어렵지 않고 잘 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하라고 추천해 주고 있나요? 상가 안 화장품 가게. 이유는 뭐예요? 싸고 종류가 많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랬죠? 한번 더 들어볼까요? 과제 1. 선물 살 곳에 대해 조언 구하기. 엔젤 씨, 요즘 인기 있는 화장품은 어디에서 사요? 왜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상가 안에 있는 화장품 가게는 어때요? 싸고 종류가 많아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이렇게 또 지문도 보면서 하니까 또 더 좋겠죠? 다 확실하겠죠? 그래서 어디, 장소를 물어보니까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또 왜 그래요? 하고 이유를 물어보죠? 네. 선물을 사요. 저는 어머님이라 그랬는데 가족들한테, 어머님 외에도 가족들한테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상가 안에 있는 이거 가게는 어때요? 왜냐면 어디라고 딱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참고만 할 뿐이지 결정은 요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를 대지요. 싸고 종류가 많아서 아서어서 이런 것도 있네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고마워요. 호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례를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우리 한국 고유어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자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에 대해서 좋은, 아까는 어땠어요? 장소를 물어봤죠? 근데 마땅히 뭐가 좋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 와서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가시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게에 갔어요. 상점에 갔어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이렇게 이 점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무슨 선물 코너, 뭐 상가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백화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 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요 하고 장소, 어디를 장소를 물어보고요. 자가시는 부모님 선물로 무엇을 사요? 여기 보니까 뭐 인삼, 홍삼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점원과 자가. 점원이 자가시한테 어떤 물건을 조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제 2. 선물에 대해 조언해주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모님 선물을 사고 싶어요. 건강에 좋은 홍삼이 어때요? 부모님 선물로 인기가 많아요. 네, 좋아요. 그거 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흔히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 2. 선물에 대해 조언해주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모님 선물을 사고 싶어요. 건강에 좋은 홍삼이 어때요? 부모님 선물로 인기가 많아요. 네, 좋아요. 그거 주세요. 자, 자가씨는 뭘 선물을 선택했나요? 홍삼을 선택했어요. 이 점원이 추천해주는 대로, 조언해주는 대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점원이 어서 오세요. 우리 배웠죠? 어서 오세요. 뭐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해도 많이 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도와드릴까는 아마 영어나 이런 표현에서 많이 왔는데요. 이런 거보다도 그냥 어서 오세요. 그냥 이렇게 많이 말할 거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흔히 많이 말할 겁니다. 부모님 선물을 사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목표 문법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지금 조언을 해주고 선물을 고르는데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건강에 좋은 홍삼은 어때요? 화장품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홍삼 가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이 어때요? 이 홍삼은 부모님 선물로 인기가 많기도 하고 또 어때요? 건강에 좋아요. 이 추천하는 조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맞아. 나도 부모님한테 건강을 좀 이렇게 챙겨드려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걸 선택하시겠죠. 네, 좋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 우리가 두 사람이 다 아는 거, 이거, 그거, 저거 했을 때, 이거, 그거예요. 그거. 이 사람 가까이 있는 거죠? 이 사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듣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옷가게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무엇을 사고 싶은지 맞는 그림에 이런 표시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옷이 있네요. 또 두 개의 그 바지도 있네요. 이 중에 어떤 거를 고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봅시다. 옷가게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저기요, 이 사이즈가 좀 작아요.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2,
저기요, 이 바지가 좀 짧아요. 더 긴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어떤 거를 고르셨나요? 이 사람은 뭘 사고 싶나요? 더 큰 거 주세요. 좀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큰 거가 있어야 하니까 이게 사고 싶은 거예요. 또 더 긴 바지, 짧아요. 더 긴 바지 사고 싶어서 답은 이거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지문을 볼까요? 저기요, 사이즈가 좀 작아요.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이거를 원하는 거죠. 네,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기요, 이 바지가 좀 짧아요. 더 긴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서의 우리가 배웠던 문법은 큰 이런 거였죠. 크다, 큰 사이즈. 뒤에 그 사이즈라는 말을 더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또 성질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이렇게 한 거 있었죠. 긴 거 있어요?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까 요 앞에서 해서 큰 사이즈. 사이즈가 크다. 이것이 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더 앞에서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이렇게 상태를 어떤 설명하거나 이 상황을 얘기할 때 수식한다 그러죠. 이런 표현을 가지고 듣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그림에 이번에는 0표 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달라진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들어봅시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친구 생일에 어떤 선물이 좋아요? 예쁜 꽃다발이 어때요? 2, 유미 씨는 부모님 생신에 무엇을 해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요. 네, 잘 들으셨죠? 친구를 위한 선물은 뭐를 선택했었나요? 꽃다발이었어요. 꽃다발. 그 다음에 부모님 생일에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거였죠. 아마 잘 들렸으리라고 생각해요. 얘는 여기다가 0표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0표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와 유미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친구 생일에 어떤 선물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웃에 사는 유미 씨가 예쁜 꽃다발이 어때요? 꽃다발 주세요. 이렇게 딱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때요? 하고 선택은 나트가 하게끔 하는 표현이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미 씨는 부모님 생신에 무엇을 해요? 나트가 이제 유미 씨가 뭘 하는지 뭐 참고를 하려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유미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트 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잘못됐네요. 여기가 나트 씨인데 아마 이 사람이 맞거든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워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캡처에다 썼더니 이렇게 됐네요. 다시요. 나트 씨와 유미 씨가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 생일에 어떤 선물이 좋아요? 예쁜 꽃다발이 어때요? 다시 나트 씨가 물어봅니다. 유미 씨는 부모님 생신에 무엇을 해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로 요런 표현들 때문에 요런 저기를 했어요. 예쁜 꽃다발. 그쵸? 그 다음에 맛있는 식당.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같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런 거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꽃다발이 어때요? 이래도 되지만 예쁜 꽃다발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꽃다발을 조언하는 그런 이유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다발이 어때요?
또 부모님 생신에 무엇을 해요?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맛있는 식당에 가서 그렇죠? 아주 그냥 아무 식당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더 어떤 설명이 들어가겠죠. 우리 갔더니 부모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 식당이 아주 맛있어요 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나트 씨는 그 외국에서 필리핀인가요? 거기서 오신 분이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부모님께는 가지 못하더라도 남편, 석훈 씨 남편의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단원에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디서 사는지, 뭐를 조언을 받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일상적으로 늘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또 이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에 117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내용에 대한 파악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십시오. 이렇게 됐죠? 눈으로 또는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죠. 시험장에 만약에 갔다 이러면 눈으로 읽는 겁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향 부모님의 선물을 샀어요. 어머니 선물은 화장품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화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싸고 좋아서 고향에서 인기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 운동을 해요. 그래서 파란 운동화를 샀어요. 내일 우체국에서 부모님 선물을 고향에 보낼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어버이날, 그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 이유, 선물을 샀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내용을 우선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문제 풀 때 눈으로 쫙 한번 읽어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뭔가를 한번 봅니다. 저는 어버이날에 고향에 갈 거예요. 아리송해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어머님은 화장을 안 해요. 여기는 화장품인데 이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으죠? X 같아요. 고향 사람들 싸고 좋은 화장품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파악이 되게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 좋아요. 중요한 부분에 그 내용이 흐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선물 운동화가 선물을 샀으니까 그렇겠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답을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한번 쫙 훑었죠. 그리고 이 지문 문제를 읽었죠. 그럼 이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어버이날에 고향에 갈 거예요. 고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대충 읽으면 이런 거 찾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어머님은 화장을 안 해요. 아니죠? 화장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해요도 틀렸네요. 그렇죠? 고향 사람들은 싸고 좋은 화장품을 좋아해요. 아까 화장품 여기 줄 긋기 한 데 있죠? 인기가 많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운동은 파란 운동화를 샀으니까 여기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 그어진데 화장품이에요. 틀렸고 고향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선물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게 맞고요. 싸고 좋은 화장품 여기 있어요. 싸고 좋은 인기가 많으니까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아버지 선물은 운동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화를 샀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은 선물로 돈을 주나요?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왜 돈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사임당 이분이 5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몇 장. 축 결혼 이랬어요. 아, 결혼을 축하하는구나 이런데 돈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는 겉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쓰고 앞에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금
얼마 얼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잘 안 써요. 근데 돈 액수는요. 근데 이제 여럿이 모아서 할 때가 있죠. 그 회사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그럴 때는 안에다 쓸 수도 있어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합계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몇 월 며칠 누구 드림 이렇게 몇 월 며칠 이것도 안 쓰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결혼하면은 좋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모아두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모아둔다. 그러면 어떻게 이때 내가 이런 분한테 축하를 받았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이 다시 어떤 경조에 대해서 연락이 왔을 때 답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렇게 많은 축하를 해줬네. 이분은 이때 당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에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결혼과 같이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해요. 또 상을 당했거나 상이 뭐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그래서 그런 그런 걸 상을 당했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아픈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는 축하. 이렇게 뭐 결혼이라든가 뭐 또 아이들 무슨 돌잔치 부모님 뭐 요새는 60세는 안 하지만 70, 80, 90이면 오래 살아서 장수하시잖아요. 이럴 때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축하 선물을 하는 거고요. 또 좀 어려움이나 이런 곤란함을 당했을 때는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해요. 힘내시라고. 이럴 때는 보통 물건 대신 현금을 줘요. 물건은 딱 정해져서 그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화장품을 만약에 선물해도 기초 화장품 아니고 내가 막 이런 걸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바르지 않는 수도 있고요.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화장품은 자기가 사용하는 종류가 아니면 또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좀 난감하죠. 그리고 이거 맛있다. 나는 맛있다고 생각해서 과일을 보냈는데 그분들은 그 과일을 안 드시거나 또 가는 도중에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현금을 주는 거예요. 현금을 줘서 그분이 필요한 걸 사도록 하는 거 되게 실용적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물로 돈을 주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은 근데 이제 그냥 삐죽하고 돈만 주면 결례가 되니까 보통 흰색 봉투,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흰색 봉투에 넣어서 주는데 꼭 축하나 위로의 말을 써요. 그냥 하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 축하는 봉투 밖에, 근데 이거는 거기 써 있어서 저도 따라 쓰긴 했지만 밖이라기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앞뒤를 많이 써요. 앞뒤. 이거는 지금 앞면이잖아요. 근데 봉투 안팎은 주로 아까 제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단체로 할 때는 안에다가 쓰거든요. 근데 보통은 지금 여기 앞뒤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축 결혼, 축 화원 이렇게 말해요. 화도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이렇게 화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축 결혼이래요. 근데 이것도 한자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 다이소라든가 문구점에 가면 이게 도장이 다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봉투가 있어요. 또 아니면 도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푹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자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내 손글씨로 정성껏 그냥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 이게 더 정겨워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고 그분이 뭐 삐뚤어 쓰든 뭐 구불러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성의를 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축 결혼, 축 화원 이렇게 해서 화원이 뭐라고요? 결혼을 좀 더 아름답고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려하다. 이렇게 해서 축하를 하기도 하고요. 문상은 뭐예요? 돌아가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의라고 있어요. 부의 또는 근조이래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표시하면 돼요. 근데
그 봉투를 사보거나 또 다른 분들 보면 부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가는 뭐예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조의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것보다 앞에다가 붙여서 정중하게 조의를 표합니다. 남 슬픈데 막 이렇게 떠들썩하거나 이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어쩌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삼가라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의는 뭐예요? 조상집에 보내는 돈이나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을 현금을 보내죠. 그래서 부의 이렇게.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께는 갑자기 이런 슬픔을 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물품을 보내고요. 근조, 이것도 근이 삼가인 거예요. 삼가 조상합니다. 잘 명복을 빕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결혼 축하, 또 문상 이런 거 표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병원에 가 계신 분이 계세요. 문안. 여기 없으면 문안이에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다. 뭐 임금님께 문안을 드린다는데 병문안이에요. 아플 때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완쾌, 기쾌유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잘 좀 얘도 어르신들은 쓰겠지만 거의 쓰는 거 못 봤어요. 보통 빠른 쾌를 빕니다. 이렇게 한글로 많이 써요. 이 초록색으로 든 한글이죠.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쾌유. 기는 기도할 때 뭐 하는 비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한테 희망, 뭐뭐 하고 싶다처럼 빠른 쾌유, 빨리 회복하기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빠를 쾌예요. 이게. 그래서 완쾌. 완전히 다 병이 낫기를 또는 쾌유 빨리 치료가 되기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한자어에서 오는 게 많다 그랬죠. 한국말에도요. 그래서 이런 한자어를 빌어다가 또 뜻을 간략하게 표시하니까 이건 길잖아요. 근데 굳이 간략하게 포기 안 해도 돼요. 한자로 안 해도 돼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니라 이게 밖의 부분을 지금 이렇게 앞뒤를 지금 이렇게 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밖이라고 하나요? 아니라고 하나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표현이 그래서 이 속 안에다 돈처럼 속에 넣는 안이 아니라 겉에 뒷면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면에다 많이 이렇게 써요. 한 줄을 쫙 이렇게 결혼을 축하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무개 드림. 아니면 여기 뭐 어르신의 누구 무슨 님의 누구 친구의 결혼을 축하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로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물건을 사야 될지 또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조언을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때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상대방한테 선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쁜 꽃, 뭐 맛있는 식당 이렇게 돼서 형용사가 이렇게 서술어로 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식으로 꽃이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쁜 꽃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형용사가 앞에 나와서 는 이렇게 되는 형태를 배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